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배뇨장애 증상별 특징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소변 볼 때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저는 처음에 방광만 문제인 줄 알았다가 뭐 신장부터 해서 방광, 요도, 뭐 여러 가지 부위가 다 연관돼 있다. 이런 이제 좋은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소변 볼 때 어떤 불편한 증상들을 느끼게 되는지 좀 살펴봤으면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들었을 때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된다 이런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주 간다. 우리 한자로 그냥 빈뇨 이렇게 표현해요. 아, 빈뇨. 빈번하게 이제 소변을 본다, 배뇨를 한다. 그래서 빈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는 어떠냐? 이게 기준을 한번 생각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빈뇨 있는 분을 치료 목표가 뭐냐면 3-4시간에 한 번 정도 소변을 보게 하는 게 목표예요. 사실은 3-4시간 정도에 한 번 정도 보는 건 정상입니다. 정상이다. 그럼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4로 나누면 6이고 3으로 나누면 3, 8이 24잖아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어떤 곳에서 하루 8번 이상을 빈뇨라고 한다. 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3-4시간에 한 번 정도까지는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빈뇨라고 느끼는 경우는 정말 이 횟수가 좁은 거죠. 1시간에 한 번 정도 간다던가. 그렇죠. 횟수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더 짧아지는 느낌?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평상시에 보는 것보다 짧아진다라고 하면은 빈뇨가 생기는 과정인 거죠. 또 노화가 되면 이게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병적으로 짧아진다거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짧아지게 되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준으로 보면 아까 그런 기준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빈뇨라고 했을 때 좋아지는 방법이 있나요? 빈뇨가 왜 생기자 이거죠. 여기서는 크게 2가지 기전을, 그러니까 여러 기전이 있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앞에 요도가 협착이 돼서 좁아진 경우 완전히 배출을 못한 거예요. 뒤에 계속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일을 계속 느끼고 조금 소변 보고 근데 여기는 잔뇨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충분히 배뇨를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느끼면서 분명히 나는 화장실 갔다 왔는데 돌아오면은 방광에는 계속 많이 차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즉 앞에 폐쇄성으로 인해서 이런 빈뇨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배뇨근, 방광에 근육이 있다 했잖아요. 그게 짜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배뇨근의 활동이 과해지는, 이 과해진다는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과민성 방광을 영어로는 오버액티브, 과활동 방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짜주는 게 수시로 짜주는 거예요. 원래는 여유를 느끼고 이렇게 해서 쫙 짜줘야 되는데 이 자극에 그렇지 못한 정도의 자극에도 짜주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시원하게 나오진 않고 그런 건가요? 시원하게 못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민성 방광에서는 이 주된 기전은 배뇨근의 문제라고 그런 거고, 그럼 이 배뇨근이 아까 제가 노화로 인해서 과민, 즉 과활동, 작은 자극에도 활동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활동을 아까 그 신경계 이상이 자극을 예전보다 많이 줘가지고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배뇨근의 과도한 수축, 잦은 수축, 이게 이제 빈뇨를 느끼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전이 근데 이 2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다른 병이 없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빈뇨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또 병이 있거든요. 방광염입니다. 그 방광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방광 안쪽에 점막에서 균이 이제 자라면서 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요게 방광 배뇨근에 자극을 주면서 빈뇨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방광염인지는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거죠? 방광염은 단순히 빈뇨 외에도 방광염의 특징적 증상이 동반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소변 볼 때 아픈 거죠. 아프다.
방광염이 동반이 되면 되게 소변 볼 자주 때 볼 뿐만 아니라 소변 볼 때 통증을 느낀다. 통증을 느끼는 거죠. 통증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혈뇨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방광염이 끝나면 모르겠지만 방광염증이 타고 가서 이제 콩팥염증까지 동반된다. 그럼 전신 발열, 우리가 신우신염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전신 발열이라든가 이런 고열, 몸살 이런 것도 동반되죠. 그러면은 이제 빈뇨 말씀하시던 중에 네. 잔뇨라고도 그렇죠. 표현하셨잖아요. 네. 잔뇨는 이제 또 어떻게 다른가요? 충분히 배설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짜주는 데서 쫙 짜줘야 되는데 그래서 싹 비워야 되잖아요. 다 비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변을 봤는데도 시원하지가 않다. 그렇죠. 그런 그런 이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잔이 남아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에 남아있는 느낌. 이거는 근육 문제일 수도 있고 배뇨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요도에 협착이 있는 경우에 절선비대증이 있는 경우 나가는데 이게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내보내려고 하는데 입구가 좁아져 있으니까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변 볼 때 배에도 막 힘을 주게 되죠. 네. 대표적으로. 그러면 턱이 높잖아요. 나가는 턱이 높으니까 예전에는 압력을 요만큼 줬을 때 충분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압력을 계속 줄 수 없고 이제 좀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줄 때도 소변이 나갔는데 이제는 턱이 높으니까 여기서 압력이 더 내려가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변이 남아있는 잔뇨감을 느끼는 거죠. 네. 요도에 땜을 쌓은 것과 비교할 비유하자면 이제 이거는 이거 보시는 분이 오해하실 텐데 엄밀하다기보다는 네. 이제 우리 이 증상이 어떤 걸로 생겼는지 좀 이해를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빈뇨, 잔뇨는 흔히들 많이 겪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또 세뇨가 있죠. 세뇨. 새가 이제 가늘어졌잖아요. 뭔가 소변이 좀 가늘어지고 힘도 없고 오줌발이 예방과 못하다 이런 그렇죠. 표현하는. 네네. 그 절선 비대증이거나 아니면 요도가 폐쇄돼 점점 좁아지는 곳에서 나타난 증상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병으로 가서 치료할 거냐 말 거냐는 거는 그게 어느 만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느냐, 다른 동반된 증상이 뭐가 있냐 이거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이제 요도가 좁아지면서 그런 세뇨가 그러니까 소변이 가늘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증상이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빈뇨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은 밤에 꼭 한번 소변을 봐야 돼요. 네, 저 이제 야간뇨라고 하죠. 야간 빈뇨, 야간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방광이 과활동, 방광 배뇨근이 과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밤사이에 과활동을 하니까 가게 되는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방광 앞에 이제 폐색이 있을 경우에는 다 못 짜내잖아요. 계속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밤에도 요일을 느끼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하루에 8번 이상 보게 되면 이제 빈뇨라고 하셨는데 뭐 서너 시간에 한 번이라고 해도 사실 자는 동안에는 젊었을 때는 안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전날 술을 엄청 먹고 막 물을 많이 마시고 이랬을 경우 빼놓고는 그렇죠. 뭐 이렇게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또 이제 자다가 한 번은 꼭 깨서 화장실을 가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아까 말했던 반려근의 과활동으로 또는 이제 폐색으로 나타날 수 있고 되게 빈뇨가 있으면 야간의 그 야간뇨는 거의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증세가 심해져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절박뇨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일을 느끼면 저희가 화장실 갈 동안 참잖아요. 근데 이 배뇨의 수축이 그 조절이 안 돼서 어느 날 그냥 바로 짜버려가지고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절박뇨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은 그럼 관략근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양쪽이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폐색의 경우는 뭐냐면 충분히 못 배출이 되면서 방광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관략근으로 막을 수가 없는 이런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더 많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방광의 과활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몸에서 막으라고 하기 전에 이게 짜버리니까. 그러면 빈뇨가 심해지다가 절박뇨로 가는 경우도 꽤 있겠네요. 뭐 심해져서 절박뇨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람마다 나오는 증상이 뭐 빈뇨와 절박뇨가 동시에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절박뇨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마다 나오는 증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한다 이런 게 이제 절박뇨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절박뇨라는 표현보다는 네. 요실금이라는 그 실금이라고 하는 네. 거하고도 이제 절박뇨하고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거죠. 아. 그래서 실금은 앞에서 막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요실금의 종류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절박뇨와 비슷하게 하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고, 또는 이렇게 기침만 하면 복압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소변이 나와요. 찔끔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남성보다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요실금 얘기가 나오는 게, 방광을 둘러싼 주변 조직 중에 남성의 경우에는 절선이 중요하지만, 네. 여성의 경우는 자궁과 네. 골반 근육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출산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골반 근육의 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되면서 요실금이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난 배뇨 증상에서 여성의 경우가 실금이 더 많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런 증상에 네.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병이 따로 동반됐다면 그걸 치료해야겠죠. 네. 근데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병들이 다 없고 어떤 과민성 방광이다 이런 경우에 크게 비약물적 치료가 있고 약물적 치료가 있고 또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시술까지? 네, 네. 그 대개는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 치료에서도 호전이 없다고 하면 시술이다, 수술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비약물적 치료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배뇨 훈련이에요. 배뇨 훈련. 네네. 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씩 또는 15분 정도. 그럼 15에서 30분. 참는 시간을 늘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참으면 방광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줌 참으면 안 좋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거는 정말 참는 게 30분이 아니라 몇 시간을 참는. 대표적으로 저혈성 비대증에서 소변을 하루 종일 못 봤잖아요. 이런 분들 도뇨관에 보면 막 소변이 2리터 나오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방광인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이제 15분, 30분 참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한 3개월에 걸쳐서 서너 시간에 한 번 보는 정도까지 늘려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베스트죠. 네, 네.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 외에도 이제 도움을 주는 약물 처방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의학적 처치가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는 훈련 저도 좀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무작정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다면은 기존에 본인이 보던 그 횟수 시간에서 한 15분 정도 참는. 아, 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무리해서 참지 말고. 네, 그리고 기간이 2, 3개월입니다. 네, 네. 천천히. 네, 그래서 하루에 내가 이거 15분이면 다음날 30분 이러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좀 더 정확히 하시려면 비뇨기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시면은 또 좀 더 효과적이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배뇨장애 증상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배뇨와 관련된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